여러분 안녕하세요. 혁신을 막는 가장 큰 인지적 장벽은요, 기능적 고착, Functional Fixed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고착은 어떤 대상을 그것의 전통적인 쓰임새로만 보게 만드는 심리적인 편향입니다. 토니 맥카프리 박사는요,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기능적 고착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수만 가지 개념을 떠올리게 되면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고착은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신경 기제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용과 발견이 중요한 혁신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AI 비즈니스 혁신에 있어서 기능적 고착의 극복은 더욱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동안 우리 일상에 적용된 적이 없죠. AI 기술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는 상상력과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 고착에 빠져버리게 되면 기술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AI에 의한 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지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본질적인 용도의 부정입니다. 모든 사물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무엇이든 본래의 용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뒷샹은 변기로 작품을 만들 때 레디메이드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성품을 이질적인 환경이나 장소에 옮겨 놓음으로써 본래의 목적성을 잃게 만들고 사물 그 자체의 무의미성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남성용 변기가 화장실이란 이 고유 공간에서 벗어나서 기존 통용과는 다른 낯선 공간에 놓고 더 이상 용변을 위한 변기가 아니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었죠. 만약에 변기를 화장실에 붙어있는 딱딱한 기구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변기에 AI 기술을 적용할 만한 공간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변기의 본질적인 용도를 부정하고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면 다른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누미는 용변 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용도를 부정하고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시켜서 변기를 엔터테인먼트 도구 그리고 화장실에서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상비서 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질적인 결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조란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창조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있는 것들을 연결하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카소가 황소머리라고 하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는 가장 흔한 물건 중에 하나인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였습니다. 이 둘을 붙여놓고 동물의 개념을 연결을 했더니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원래의 기능을 잃고 조형적인 특성을 띌 때 이를 오브제라고 하는데요. 이 사물들이 이질적으로 결합이 될 때, 혹은 고유의 환경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환경에 배치될 때 이 사물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인 오브제로 탈바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이 틴더라고 하는 스타트업, DNA 분석 업체인 페라모르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팅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 데이팅 앱과 유전 분석 서비스의 결합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단지 사회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보다 정확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감력이 있는 조합이기도 하죠. AI의 학습 데이터에 이 생물학적인 정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측이나 맞춤화의 이 정확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AI 기술을 적용할 때는 이런 전치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닛산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회의실 의자에 접목했습니다. 보통 회의가 끝나면 의자가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박수 한번 치면 모든 의자들이 자율주행 기능에 의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의자의 이름도 이걸 잘 설명해 주듯이 파킹 체어, 주차하는 의자입니다. 각 도시의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기술을 회의실과 연결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괄적 개념화입니다. 토니 맥카프리와 짐 피어스는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이 포괄적 기술, 이게 기능적인 고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이 빙산과 충돌하고 침몰해서 1,500명이 넘는 승객이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죠. 많은 연구들이 타이타닉호 이 침몰 원인이었던 빙산이 구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을 했죠. 빙산의 평평한 곳으로 승객을 실어 날랐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1850년대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던 선박이 침몰했는데요. 176명 승객 중에서 127명이 이 세인트 로렌스만의 부빙, 이 빙하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빙산은 피해야 될 위험물로 간주되지만요. 침몰 상황에서는 구조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상을 특정 용도에 국한하지 말고 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다른 차원의 용도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자원과 이 지향하는 목표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목표와 가용 자원을 연결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 부부의 제1 목표는 아이를 갖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포괄적인 관점으로 추적을 해본다면 건강 상태, 신체 조건, 심리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불임 부부의 상당수는 정확한 가임 기간을 몰라 최적의 타이밍을 놓쳐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적의 가임기를 알아낼 수 있다면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AI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가임 최적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능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임 타이밍 예측이라는 이 목적과 AI 딥러닝 기반의 예측 기술이라는 자원을 연결해서 불임 부부를 위한 혁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실제로 구현해낸 기업이 있죠. 미라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부부의 신체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가임기를 예측해주는 분석기를 내놓은 기업이 바로 이 미라입니다. 평상시 소변을 통해서 황체 호르몬을 측정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 기기의 알고리즘은 호르몬 패턴을 학습하고 정확한 배란 주기를 인지해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임신 시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트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집 근처의 마트로 갑니다. 우리에게 마트는 고정된 장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직접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죠. 배달도 사람이 해주는 것이지 마트는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건이 있는 마트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은 물건 구매라는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바퀴 달린 자율 매장이 집 앞까지 오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습니다. 로보마트가 보여주듯이 마트를 앱으로 호출하는 개념은 기존의 마트 개념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방식입니다. 무인 차량이 집 앞 이 현관까지 와서 채소나 과일, 이런 마트에서 구입하는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그 종류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화를 통해서 기존의 상식을 깨고 가능성을 넓히고 혁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지적 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